퇴근길 하늘은 잿빛이었다. 가을 끝자락 해가 일찍 지던 날이었다. 서유는 사무실 불을 끄고 퇴근 도장을 찍었다. 회색빛 구두가 복도에 또각또각 울렸다. 평범한 34세 공무원. 성실했고 말수가 적었으며 감정보다는 책임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집에 돌아오면 늘 켜두는 조명 스탠드가 그녀를 맞이했다. 조용한 거실엔 남편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결혼 1년 차, 여전히 새 가구 냄새가 남아있는 신혼집이었다. 오늘도 고생했어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가방을 내려놓았다. 냉장고를 열자 전날 민호가 남긴 메모가 붙어 있었다. 오늘 회식 늦어. 밥 먹고 자요. 그 문장을 보며 서유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요즘은 이런 메모가 잦아졌다. 그녀의 삶은 계획적이었다. 33세 결혼, 34세 임신, 35세 출산. 그림처럼 깔끔한 인생 설계였다. 그녀는 늘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그 꿈은 생각보다 쉽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퇴근 후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는 일이 잦아졌고 민호는 피곤하다며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어느새 대화는 줄었고 웃음은 잦아들었다. 그녀는 원인을 몰랐다. 다만 마음 어딘가에서 작은 균열이 나는 소리를 들었다. 무언가 이상하다. 그날 밤 침대 위에 놓인 휴대폰 불빛이 깜빡였다. 민호의 전화였다. 회사 일이야. 그의 말은 짧고 표정은 무표정했다. 서유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천장을 바라보며 내가 뭘 잘못했을까? 라는 생각만 들었다. 그녀는 여전히 믿었다. 사람은 바뀔 수 있다고. 결혼 전에 한 번의 실수를 용서했으니 이제는 서로에게 충실하리라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요즘 민호는 자주 늦었다. 늦는 이유는 다양했다. 회식, 출장, 팀 미팅. 하지만 그중 어느 것도 진짜 같지 않았다. 서유는 의심을 하고 싶지 않았다. 결혼 전에 이미 한 번 같은 이유로 무너졌던 기억이 있었으니까. 그때 그는 무릎을 꿇고 빌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그 눈물을 믿었던 자신이 미웠지만 그래도 용서했었다. 그러나 요즘 그의 눈빛은 낯설었다. 아침마다 휴대폰을 꼭 쥐고 있고 샤워 중에도 진동이 울리면 급히 뛰어나와 확인하곤 했다. 어느 날 서유는 그만 휴대폰을 열어봤다. 자신도 모르게 손이 떨렸다. 화면 속엔 한 여자의 이름이 있었다. 하은 대리. 회사에서 새로 들어온 여직원이라 들었다. 메시지 한 줄이 눈에 들어왔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보고 싶어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손끝이 차가워졌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민호가 돌아왔을 때 서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평소처럼 저녁을 차렸다. 오늘도 늦었네요. 응, 일이 좀 많아서. 그의 말에 서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밥숟가락을 든 그의 손이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이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그날 밤 서유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또야? 또 그렇게 나를 속인 거야? 눈물이 이불 속으로 스며들었다. 하지만 울음은 소리 없이 흐를 뿐이었다. 다음날 친구 윤정을 만났다. 카페 구석 커피잔에 김이 올라왔다. 윤정아, 나 또 그런 거 같아. 또? 윤정은 잠시 말을 잃었다. 이번엔 그냥 끝내. 그 사람 절대 안 바뀌어. 그래도 결혼했잖아. 이혼은 너무 큰일이야. 큰일은 아니야. 내 인생을 지키는 일이지. 그 말이 가슴을 때렸다.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갈팡질팡했다. 밤이 깊을수록 불안은 짙어졌다. 그녀는 알았다. 이제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걸. 그날 밤 서유는 남편을 기다렸다. 벽식의 초침 소리가 또렷이 들렸다. 새벽 1시 문이 열렸다. 민호의 셔츠엔 낯선 향수가 배어 있었다. 민호씨, 나 물어볼 게 있어요. 그가 고개를 들었다. 그 여자랑 언제부터야?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소리야? 회사 일이라니까. 회사 일에 보고 싶어요가 왜 들어가요? 민호는 눈을 피했다. 그냥 장난이야.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다시 예전처럼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한 번만 더, 이번엔 진짜야. 하지만 서윤의 눈엔 아무런 눈물도 없었다. 그때 느꼈던 건 분노가 아니라 끝났다는 확신이었다. 이제 그만해요. 나 당신이 싫어요. 그 말에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고 문이 닫히는 소리만 남았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결혼식 날의 웃음이 떠올랐다. 그날의 서유는 세상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지금 그 웃음은 너무나 잔인한 기억이 되었다. 이혼. 그 단어가 마음속에서 자라났다. 그리고 서서히 현실이 되어갔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손끝이 시렸다. 종이 한 장으로 끝나기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다. 신혼집을 정리했다. 그녀가 직접 고른 소파, 식탁, 커튼 모두 헐값에 팔아버렸다. 아깝지 않아요? 중고거래자가 물었을 때 서유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더럽거든요. 방 한쪽엔 결혼사진이 남아있었다. 흰 드레스를 입은 자신이 낯설었다. 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잘 가요, 그때의 나. 집을 비우고 나오자 찬바람이 불었다. 어딘가 허전했지만 동시에 조금은 가벼웠다. 그날 밤 부모님을 만났다. 아버지는 말이 없었고 어머니는 조용히 밥을 올렸다. 엄마, 나 잘못한 걸까? 아니야. 넌 참았고 견뎠고 이젠 놓은 거야. 엄마, 나 진짜 잘 살고 싶었는데. 그 말에 엄마는 딸의 손을 잡았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다. 그날 서유는 처음으로 깊이 울었다. 슬픔과 후회 그리고 조금의 안도 모두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이혼 후의 첫 주말 서유는 하루 종일 잠만 잤다.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며 멍하니 창밖을 봤다. 햇빛이 커튼 틈으로 비쳐들었다. 그 빛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이제 진짜 혼자구나. 그 생각이 이상하게도 편했다. 민호와 함께 했던 사진을 모두 지웠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남겼다. 그 웃음 뒤에 자신을 기억하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이제 다시는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며칠 후 윤정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오늘 시간 돼? 우리 바람 좀 쐬자. 서유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그래, 나갈게. 거리엔 사람들이 가득했다. 누구도 그녀를 특별히 보지 않았지만 서유는 이상하게 자신이 새로 태어난 사람처럼 느껴졌다. 카페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기가 안 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건 슬픔이 아니라 해방의 말이었다. 지금의 그녀는 다시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다.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그림자도 아닌 그저 서윤이라는 이름으로. 겨울이 왔다. 거리엔 눈이 내렸고 사람들은 따뜻한 코트를 입고 지나갔다. 서윤도 그중 한 명이었다. 손에 든 커피 한 잔, 귀에 낀 이어폰, 그리고 가벼운 발걸음. 그녀는 이제 알았다. 사랑은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지우는 게 아니라 함께 빛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걸. 그리고 그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걸. 서유는 걸었다. 앞으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